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대수 강의에 오셨고요. 비상교육 교과서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 이번 시간에 1다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중단 학습 점검 문제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1강에 2강까지는요, 이제 지수와 로그 그래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같이 함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수 과목이요. 사실 흐름은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단원마다 사실 3단원 빼거든요. 1, 2단원이 이제 함수 파트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수 로그가 무엇이고 삼각비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원에서는 항상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실 수능 시험범위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수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관이 바뀌게 되면서 요 파트 같은 그 미분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2로 가는데 이 미적분 2가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 이제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적분 2까지는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가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학습 때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53페이지에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그쵸?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뭐냐면 y의 그쵸? 2의 x제곱 그래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주어진 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그쵸? 지금 평행이동한 건데 x축 방향 얼마만큼? 그쵸?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y축 방향 얼마만큼? 그쵸? 마이너스 1만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뭐 한 거 알 수 있다? 그쵸? 평행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그래프 같이 한번 일단 그려볼 건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뭐 요쯤에 한번 y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점근선은 뭐죠? 점근선? 원래는 y의 2x x제곱 점근선이 뭐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x축, 즉 뭐다? y는 0이 점근선인 거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y축 얼마만큼? 그쵸? 마이너스 1만큼이요. 이해 가시죠? 결국엔 뭐다? 점근선은 그쵸?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점근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y는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점근선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어떤 함수? 그쵸? 증가함수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x절편은 뭐죠? x절편? x절편 같은 경우에는 y값이 0일 때 x값이 되는 거니까 실제 해보시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2,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점근선 이렇게 가까이 가는 형태. 결국 y는 2에 x-2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점근선은 뭐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의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자, 일단 무슨 그래프를 보셔야 될까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쵸?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그쵸? 결국 보시면 지금 y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y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선생님은 뭐다? 무슨 축 대칭? 그쵸?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 뭐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뭘 해줬다? 그쵸? x축 대칭을 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2가 더해져 있으니까 y축 얼마만큼? 그쵸?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 어떤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감소함수예요. 3분의 x제곱은 근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떤 함수?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뭘까요? 그쵸? 원래 y의 3분의 x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은 그러니까 x축이 되겠죠. 즉 y는 0, 결국 x축이 점근선인 거 알 수 있는 것인데 y축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결국 y는 2가 점근선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래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x축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떤 그래프, 원래는 y의 3분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한 거? x축 대칭했으니까 요런 형태의 모양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y축 이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점근선이 뭐라고요? y는 2. 그래서 뭐 요런 형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y는 2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0일 때 보시면 얼마 나오죠? 1. 그래서 결국 0,1을 지나는 그래프 형태. 그래서 뭐 요런 그래프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2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1 되는 것이고요.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로그 함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y는 로그 4 x-3인데요. 자, 얘는 지금 뭐죠? 그쵸? 우리 원래 기본 그래프는 뭐였다? y는 로그 4의 x인데 지금 보시면 x 대신에 지금 x-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다? 그쵸? x축 방향 얼마만큼? 그쵸? 3만큼 뭐 해준 거예요? 평행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뭐죠? 점근선은 그쵸? 원래는 y축이 점근선이 되겠을 겁니다. y축 즉 x는 0이 점근선인데 3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은 뭐다? 그쵸? x는 3이 점근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따라서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뭐 y축이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 x축 이렇게 있으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시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함수? 증가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뭐 3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기가 지금 x는 3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그쵸? 4가 되겠죠. 왜냐하면 4를 대입해주는 순간 로그 4의 1이어서 0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4의 x-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4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럼 원래 그래프는 뭐예요? 그쵸? 원래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뭐죠? 그쵸? 얘는 일단 뭐 해준 거예요? 지금 y는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라는 뜻은 그쵸? 일단 얘는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지금 1이 더해져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다시 한번 뭐 한 거다? y축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근선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금 보시면 다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저 오그 함수 같은 경우 뭐죠?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x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대칭이동을 하고 평행이동하더라도 점근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점근선은 뭐다? 똑같이 원래처럼 그쵸? x축이 되는 거, y축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x는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그래프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로그 2분의 1 x인데요. 2분의 1은 지금 보시면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원래 그래프는 뭐예요? 원래 그래프는 그쵸?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인데 지금 y축 대칭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증가 함수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그래프 형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다 보게 되면 점근선은 y축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y축 1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따라서 그래프는 뭐 요동한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 y는 얘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요때는 지금 x절편 얼마가 될까요? x절편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실제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로그 2분의 1에 2 더하기 1인 거니까 1 빼기 1이 0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요 점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25분의 1이 있습니다. 125분의 1은 뭐죠? 그쵸.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즉, 얘는 결국 뭐냐면 5분의 1의 세제곱의 제곱이어가지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5분의 1의 6제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두 수 모두 밑이 얼마인 거예요? 그쵸? 똑같이 얼마? 5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y는 5분의 1의 x제곱, 무슨 그래프에는 지수함수거든요. 어떻게 생긴? 그쵸? 밑이 지금 1보 작으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 감소함수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감소함수 특징이 뭐죠? 그쵸? x1하고 x2, 어떤 x값이 있을 때 x2가 더 크면 함수값은 반대로 그 전 것이 더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큼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5분의 4제곱이 있고요. 5분의 6제곱 있어요. 그럼 뭘 구비하면 되는 거예요? 요 함수에다가 x가 얼마일 때, 4일 때하고 6일 때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즉, 감소함수니까 누가 더 크다? 5분의 1의 4제곱이 더 큰 것이죠. 감소함수여가지고요. 따라서 즉 결국에는 4가 지금 6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이무도 무엇을 할 수 있다? 5분의 1의 4제곱하고 5분의 1 6제곱 즉 아까 뭐였냐면 125분의 1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5분의 1 4제곱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볼게요. 자, 로그 3의 7하고 2분의 1 로그 3의 25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분의 1 로그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수의 지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3의 25의 2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5, 2분의 1제곱은 얼마? 5. 따라서 결국에는 로그 3의 5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두 개 모두 로그의 밑이 얼마?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뭘 비교하는 거죠? 그쵸. y는 로그 3의 x를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얘는 어떤 함수죠? 로그 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그쵸.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즉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며 얘는 이렇게 생긴 증가 함수입니다. 즉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x1보다 x2가 더 크게 되면 함수값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증가함수의 뜻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7하고 5거든요. 그러면 5가 7보다 더 크죠. 5가 7보다 작죠. 그쵸? 이거 이무도 결국 로그 3의 7이 있고요. 2분의 1에 로그 3의 25가 있으면 누가 더 크다? 로그 3의 7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수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실 경우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걸 뭔가 미실 통일하시거나 지수를 통일시키셔가지고요,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쵸, 밑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3분의 1은 뭐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쵸? 결국 얘는 지금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제곱이 81은 3의 4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수법칙에서 얘는 3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4제곱. 결국 지금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1-x가 4가 되어가지고 x 얼마 나온다?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인데요. 자, 로그 방정식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자? 첫 번째, 진수 조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뭐부터? 그쵸? 진수 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진수가 지금 3x-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0보다 큰 거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해는 뭐가 되는 걸 반드시 3분의 2보다 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문제 구해 볼게요. 자, 결국 3x-2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의 4제곱, 얘는 1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3x는 16 더하기는 18, 따라서 x는 6인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6은 지금 3분의 2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만족시키니까 정답은 x는 6이야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두에 항상 유념할 건 뭐냐면요. 특히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푸실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이나 및 조건 꼭 챙기시고 나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그 부등식하고 이제 지수 부등식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뭘 통일하자? 밑을 통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36분의 루트 6 나와 있는데요. 얘부터 바꿔볼게요. 자, 36분의 루트 6 같은 경우는요. 루트 6은 뭐죠? 6의 2분의 1제곱, 36은 6의 제곱. 그쵸? 따라서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6의 그쵸?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6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6의 x 플러스 1제곱이 6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자, 항상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에요. 그쵸? 뭘 확인하자? 밑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부동호 방향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밑이 만약에 1보다 작을 경우, 즉 0과 1 사이일 경우 어떻게 하자? 그쵸? 그때는 함수 자체가 뭐였어요? 감수함수였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쵸? 그럴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였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밑이 뭐예요? 6이죠. 그쵸?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가지고 결국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 로그 부등식인데요. 자, 뭐부터 확인한다? 그쵸. 진수 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진수 먼저 보시면 지금 진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2x 플러스 6이 있고요. 얘 0보다 커야 될 것이고요. 3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거 확인해 보게 되면 2x 플러스 0보다 크다. 결국 2x는 마이너스 6보다 큰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x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3x-0보다 큰 것인데요. 결국 얘는 3x가 2보다 큰 것이고 결국 얘는 x가 3분의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는 뭐죠? x가 3분의 2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진수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x는 무조건 3분의 2보다 큰 거를 골라야 되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되죠? 그쵸. 이제는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로그 5분의 1입니다. 뭐죠? 5분의 1이죠. 0과 1 사이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왜 로그 y는 로그 5분의 1x는 뭐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2x 플러스 6이 있고 3x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반대로 뒤집혀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x가 8보다 크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구했던 요 진수 조건 요거 하고요. 요 최종적 요 답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것이고요. 공통범위는 뭐다? 8보다 큰 것이겠죠. 그렇죠? 정답에서 뭐가 된다? x는 8보다 커요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대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요 함수를 한번 저는 f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fx를 보시면 밑이 얼마예요? 2입니다. 따라서 무슨 함수? 그쵸? 요 함수는 증가 함수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증가 함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있으면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그러면 큰 값일 때 최대값, 작은 값일 때 최소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 가시죠? 더군다나 1대1 대응이어가지고요. 되셨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최대값은 그쵸? x가 언제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f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2의 제곱 빼기 5가 되어서 얼마?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최소값 같이 보겠습니다. 최소값의 경우에는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일 때.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결국 2의 0제곱 빼기 5는 1 빼기 5 마이너스 4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밑이 보니까 5분의 1, 1보다 작습니다. 0과 1 사이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그쵸. 감소함수예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함수 같은 경우 지금 감소함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된다면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그쵸. x가 더 작을 때 대값이 알 수 있는 거고 x가 더 커져 버리기는 얘가 이때가 최소값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즉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되었죠? 따라서 결국 이 함수를 저는 한번 g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gx라고 두게 되면 결국 최대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은 그쵸, 요 경우에는 g-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입해주게 되면 로그 5분의 1에 자, 3 빼기 2는 1 더하기 2여가지고 결국에 0 더하기가 되어서 얼마? 2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는 최소값 보겠습니다. 최소값의 경우에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여가지고요. g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로그 5분의 1에 5 더하기 2.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5는 뭐죠?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2 빼기 1이 얼마 나온다? 1이 최소값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할 때요. 실수 ab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점근선 때문에요. ab 중에 하나 알 수 있거든요. 뭐죠? B값이죠. 왜냐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y는 주어진 2분의 1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는 얘는 점근선이 지금 뭐예요? 점근선을 그쵸? y는 b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지금?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래요. 아, 따라서 결국 b는 얼마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b는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쳐다보세요. 뭐가 있죠? 그쵸. 지나는 점 얼마? 마이너스 2,0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결국에는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0은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 빼기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 빼기 1 되겠다. 이게 0, 이게 는 1 되겠죠. 자, 결국 1은 뭐죠? 2분의 1에 0제곱이겠죠. 그쵸? 2분의 1에 0제곱. 따라서 결국 a 빼기 2가 0이어가지고요. 결국 a는 2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뭐가 된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문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4 곱하기 2x제곱 빼기 5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날 때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 주어진 건 뭐예요?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5가 주어진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은 결국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에 그쵸?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자, 결국 y는 4 곱하기 2의 몇 제곱? x 플러스 1제곱 빼기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한 것이죠. 그쵸? 자, 결국 얘는 뭐다?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해주게 되면 y는 4 곱하기 2에 그쵸? 마이너스 x제곱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빼기 5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최종적인 그래프 식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뭐래요?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난다. 무슨 말인 거예요? 요 식에 x는 마이너스 1, y는 k를 대입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k는 4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5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16 빼기 5여가지고 정답 얼마 나온다? 11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그쵸? 공통 수학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내용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또 지수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지금 y는 2분의 x제곱하고요. 4분의 x제곱이 있는데요. 자, y는 4 만나도록 하는 점의 a, b라고 할 때 삼각형 AOB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얘는 지금 별게 없는 게요.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요? 보시면 지금 어차피 요 점 A의 좌표 구할 수 있고요. B의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하게 요 A, B를 구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또 뭐도 구할 수 있냐면요. 요 점 A에서 한번 수선임을 내려주게 되면요. 요 점에 대해 H가 둘게요. 요 AH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높이예요. 결국에는 A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밑변 높이에서 답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좌표를 하나만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A를 보시면요. A는 뭐죠? 결국 2분의 1의 x제곱하고 4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결국 정리해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는 2의 제곱이어가지고 x는 얼마?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점에 a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콤마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B를 가보겠습니다. 자, B는요, 지금 4분의 1의 x제곱이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때는 뭐가 된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그 x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B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4예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얼마? AB 길이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돼서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선분 AH 길이는 얼마?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Y좌표가 4여가지고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할 삼각형 AOB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길이 곱하기 선분 AH 길이여가지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정답은 그래서 2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문제 내용들이 좌표를 하나하나 구할 줄 아시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루트 0.1, 세제곱근 0.01, 내제곱근 0.001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루트 0.1은 뭐죠? 루트 0.1의 경우에는 얘는 지금 보시면 그쵸? 그냥 0.1의 2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뭘 바꿀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어가지고 결국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볼 경우에는 세제곱근 0.01인데요. 얘는 뭐죠? 0.01에 3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 거기에 3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4제곱근 0.001의 경우에는요. 0.001의 4분의 1제곱 따라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 4분의 1제곱이어서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 다 밑이 얼마냐? 10으로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로 확인하자? 그쵸?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시면요. 지수함수 y는 10의 x제곱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제곱이 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무슨 함수예요? 지금 증가함수예요. 즉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10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당연히 누가 제일 작아요? 그쵸? 얘가 지금 제일 작아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순서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순서예요. 따라서 결국 대소관계는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순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입해주게 되면 대소관계 어떻게 된다? 제일 작은 거는 4제곱근 0.001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세제곱근 0.01, 그 다음에는 루트 0.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로그 3의 4, 로그 9의 12, 1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우리는 최대한 로그를 바꿔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로그 3, 4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는 로그 9의 16인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4의 제곱 돼가지고 그쵸? 똑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로그 9의 16이요. 1은요. 로그 9의 9예요. 아, 그럼 뭐다? 지금 밑이 모두 얼마 같아요? 9, 9, 9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쵸? 로그 함수, y는 로그 9의 x를 보낸 거예요. 얘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진수를 보시면요. 순서가 9, 12, 16 순서죠. 따라서 제일 작은 것보다 제일 작은 거는 로그 9의 9. 그 다음에는 로그 9의 12. 그 다음 로그 9의 16이어가지고요. 따라서 1, 그 다음에는 로그 9의 12, 그 다음에는 로그 3의 4. 이렇게 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그림은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였고요. 직선 y는 x가 있습니다. 자, a의 값을 구하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보시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약간 티키타카입니다. 하나 보고 하나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로그 함수하고 y는 x가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점이 지금 좌표가 얼마? 1,0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쭉 올라가시면 요점 뭐죠? 요점은 1,1이죠. 따라서 요 좌표가 얼마? y좌표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볼까요? 결국 요점 뭐죠? 요점은 지금 y좌표가 1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로그 2의 x가 1이란 뜻은 x가 얼마? 결국 2인 거예요. 그래서 요점을 제가 a라고 두면 a는 몇 콤마 몇이다? 2,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요점이 지금 2죠. 그럼 쭉 올라갈게요. 요점 뭐죠? 요점을 제가 B라고 두게 되면 B는 2,2가 되겠죠. 왜냐면 Y는 X의 점이니까요. 그거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2거든요. 그럼 이 요점을 제가 C라고 두면요. C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A, 2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C는 어디 위의 점? 로그 함수 위의 점이잖아요. 끝났습니다. 아, 결국에는 로그 2의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2의 제곱이어서 4. 답은 그래서 4라고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가볼게요. 자, 로그함수 그래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y는 로그 3분의 1 x 더하기 3 더하기 k 그래프가 3, 4분면 지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3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1은 뭐죠? 얘는 미시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 감소 함수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y축이 있어요. 점근선은 뭐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뭐 요쯤에 한번 x가 마이너스 3이라 둘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요런 형태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제 3, 4, 5면 지나지 않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k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 k는 무슨 역할이죠? 그쵸? 요 k는 지금 y축 방향 평행이동입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 그래프가 지금 다시 평행이동이고 다시 그래프 그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렇게 그래프 때 생각해 볼게요.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3이에요. 그 여기에 더하기 k는 뭐라고요? y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평행이동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디 지나고있죠? 제1 4우면, 제2 4우면, 제4 4우면이에요. 그럼 요 그래프가 3, 4우면 지나지 않고 싶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딱 어디까지? 원점이 지나면 되죠. 왜냐하면 요렇게 가게 되면요. 원점이 딱 지나버리게 되면
위도 올라가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3, 4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문제는 뭐예요?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돼? 그쵸? x가 0일 때 딱 0부터는 가야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걸 제가 fx라 둘게요. 결국 뭐다? f0 즉 x가 0의 함수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0도 가능하니까요. 왜냐면 0은 원점은요 어느 좌표축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사분면에도 이해 가시죠? 결국 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y 로그 3분의 1의 3 더하기 k가 0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3은 뭐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결국 k-1이 0 이상이어가지고요. 정답에서 뭐가 된다? k는 1 이상이어서 최소값은 1.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감수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하고요. 로그 8의 x 그래프가 직선 x는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지금 선분 a, b 길이가 3분의 4입니다. 실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뭘 구하는 문제일까요? 점 a와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a, b는 뭐죠? x좌표가 k도 같아요. 그 말은 뭐죠? 점 a와 점 b의 뭘 구하면 y좌표를 구해서 빼주게 되면 3분의 4잖아요. 그쵸?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결국 문제는 뭐다? 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지금 y는 로그 2의 x니까요. x 뭐 대입하면 될까요? k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점 a는 뭐다? k, 로그 2의 k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점 b는요. k, 로그 8의 k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좌표 자체 y좌표가. 따라서 결국 로그 2의 k 빼기 로그 8의 k는 얼마다 계산해주게 되면 얘가 지금 3분의 4인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8은 뭐죠? 2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결국 얘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3분의 1의 로그 2의 k가 얼마? 3분의 4여가지고요. 자, 로그 2의 k도 묶을게요. 자, 결국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k가 3분의 4여가지고요. 지금 요만큼이 얼마죠? 3분의 2.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돼야만 두 개 곱해서 3분의 4가 되겠죠. 다 했죠. 따라서 결국 로그 2의 k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가지고요. k는 얼마? 2의 제곱 4.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하나 대입하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곱해서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곱해서 0보다 크다? 결국에는 이 두 개는 부호가 같은 거죠. 그럼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어떻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죠? 3의 x제곱 마이너스 81이 0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요. 2분의 x제곱 빼기 8도 0보다 큰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거 볼게요. 얘는 뭐죠? 그쵸? 3의 x제곱이 80보다 큰 거야. 81은 뭐죠? 3의 4제곱. 즉, 얘는 뭐다? x가 4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마찬가지로 자, 2분의 1 x제곱이 지금 8보다 큰 거죠. 8은 뭐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결국 얘는 뭐다? 지금 2분의 1은 0과 1 사이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 따라서 x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두 개 모두 만족시키는, 두 개 모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결국 요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요때는 결국 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불가한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81이요. 0보다 작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얘는 3의 x제곱은 80로 작은 거니까
얘는 뭐죠? 3의 4제곱. 즉 이거 x는 4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 원리도 2분의 1 x제곱이 지금 8보다 작은 거고 8은 뭐다? 그쵸?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즉, 근데 2분의 1이니까 얘는 부동 방향 반대로. 그래서 x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개 공통 범위는 그쵸?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x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와 몇 개? 정답은 6개라는 점 봐주시면 되는 것이죠.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개수 가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등호 한 개쯤 뭔가 답이 갈리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조금 정확하게 푸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세균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만으로 증식된다고 합니다. 세균 두 마리가 2시간 후에 16마리 된다고 할 때요. 1024마리 이상 되도록 하는 그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지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겠습니다. 세균 지금 몇 마리 있다고요? 2마리네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결국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x시간 후에 ax제곱 되는 거니까 2시간 후면 a의 제곱말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서 2마리면 곱하기 2 해주는 거니까 2에 a제곱 되는 거예요. 마리수가. 근데 문제 몇 마리 돼요? 16마리 돼요. 따라서 얘가 16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 a의 제곱은 얼마? 8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a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얼마? 2루트 2 지수도 고치면 2의 2분의 3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따라서 뭘 알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의해서 결국 세균 한 마리는요. x시간 후에 어떻게 된다? x시간 후에 그쵸? 2의 2분의 3 x제곱 마리도 증식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대요? 1024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세균은 지금 몇 마리라고요? 2마리예요. 그쵸? 그러면 한 마리는 지금 요만큼이기 때문에 2마리면 2 곱하기 2의 2분의 3x 된 거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얘가 몇 마리 이상? 1024마리 이상인 거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지수고등식을 푸는 겁니다. 되었죠?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좌변의 경우에는요. 2의 2분의 3x 더하기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1024는 뭐죠? 2의 10제곱. 따라서 결국 2분의 3x 더하기 1이 10 이상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2분의 3x는 9 이상. 따라서 x는 9 곱하기 3분의 2 이상에서 얼마 된다? 6. 정답에서 몇 시간? 최소 6시간 후라고 답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환경 정화작업을 통해서요. 어느 하천의 오염물질 전년도에 비해 4%씩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 오염물질이 현재 오염물질 절반 이하 되도록 하는 것이 최소 몇 년 후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1강에서 배웠던 문제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1강에서요. 제가 풀어드린 문제 중에서 교과 34쪽에 있는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련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 뭐가 있냐면요. 오염물질이 현재의 얼마? 2분의 1이요. 그럼 맨 처음 뭘 시작해야 될까요? 그쵸. 현재 오염물질의 양을 미지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A라고 두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가 지금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A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를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지금 1년마다 몇 프로씩? 4%씩 감소시키는 거죠. 그쵸? 결국 지금 현재 A가 있으면 나는 A의 4%만큼을 줄이는 거니까 빼는 거여서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얼마? 1-100분의 4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본다? 그쵸? 이번에는 한번 2년 후를 볼게요. 2년 후를. 자, 그러면 2년 후의 경우에는 지금 1년 후에서 이제 다시 4% 줄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걸 좀 복잡하게 별로 줄게요. 별이라고 줄게요. 즉, 뭐란 말이냐면 별에서 나는 별의 몇 프로? 4%를 빼고 싶은 거예요. 즉, 얘는 별 곱하기 1-100분의 4여가지고
결국 별이 아까 뭐였죠? a 곱하기 1-100분의 4죠. 따라서 얘는 결국 a 곱하기 1-100분의 4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쭉 가다 보면 n년 후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n년 후에는 그쵸 지수가 n이죠. 따라서 얘는 결국 n년 후에는 현재 있던 a에서 1-100분의 4가 몇 번 있는 n번 있는 구조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 뭐다 했죠? 지금 요게 현재의 2분의 1 이하래요. 결국에는 2분의 1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부등식 이제 푸는 거예요. 되셨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양변에 a가 똑같이 있으니까 a를 약분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결국 보시면 이거죠. 결국 100분의 96의 n제곱이 2분의 1 이하 이거 정리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상용록을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자, 상용록 한번 취해보게 되면 왼쪽에 쓰겠습니다. 결국 로그의 100분의 96의 n제곱은 결국 얘가 로그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100분의 96은 마이너스 로그 2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n 곱하기 얘는 로그 96 빼기 로그 10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로그 96은 뭐죠? 96은 얘는 지금 뭐냐면 9.6 곱하기 10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얘는 로그 9.6 얼마? 0.98에다가 1을 더한 거고요. 로그 100은 얼마? 빼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는 0.3 될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요만큼 얼마 나오죠? 1.98에서 2를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0.02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 n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여기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0.02분의 마이너스 0.3이어서 15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n은 얼마 이상? 15 이상. 따라서 최소 몇 년 후다? 정답은 15년 후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전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점 P 14,2가 있고요. 지금 y는 로그 a x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점 P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요. 함수 y는 ax제곱 마이너스 b 그래프 만나는 두 점을 QR이라 할 때 삼각형 PQR 넓이가 78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로그 2의 AB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함수가 지금 동시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같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는 로그 a x 더하기 b가 있고요. y는 a의 x제곱 빼기 있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이거 무슨 관계인지? 역함수죠. 왜냐면 보세요. y에 a의 x제곱 마이너스 b가 있거든요. 역함수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x와 y를 바꿔주는 거였죠. 따라서 얘는 x는 a의 y제곱 마이너스 b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뭐다? a의 y제곱은 x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y는 뭐가 된다? 로그 a의 x 더하기 b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보니까 지금 요 함수가 요 함수죠. 결국 요게 문제 주어진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그쵸? 역함수 관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함수는 뭐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걸 이용해서 같이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점 P가 뭐죠? 로그 함수 위의 점이고요. 14,2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다. 뭐죠? 그치, 봐봐요. 역함수는 뭐라고요? y는 x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가 정확히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요? 점 P하고 점 Q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q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왜? y는 x 대칭이라면 x좌표 y좌표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q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q가 그쵸 2,14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q가 어디 위의 점이죠?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자, 근데 함수 위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자? 무조건 대입해 보세요. 그럼 대입해 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얼마? 14라는 힌트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이용해줘야 될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요 넓이가 얼마? 78입니다. 그쵸? 78. 그 넓이 구해보셔야죠. 자,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2,14라는 뜻은 여기 쭉 보시게 되면요. 요 점이 얼마 지금? x가 2인 거죠. 요 점이 지금 2,2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결국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높이가 얼마? 14 빼기 2는 12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지금 넓이가 78이었어요. 결국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아직 몰라요. 밑변의 길이가 있겠죠. 밑변의 길이가 있고 높이가 지금 얼마였다고요? 12다고요. 얘가 합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78 된다고요. 그럼 결국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13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이야. 그러면 요 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요 그림 다시 볼게요. 그림 지금 보시면 요 점이 지금 x좌표가 1인 거라고요. 근데 요 점이 또 뭐예요? 지금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즉 결국 이 지수함수는 또 뭘 지나는 거예요? 1,2를 지나는 거예요. 뭐 하자? 대입한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결국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대입해주게 되면 a 빼기 b가 얼마? 그쵸?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씩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연립해가지고 이제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요.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결국 b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b는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2예요. 그럼 이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인수분해 보시면 a 플러스 3 곱하기 a 빼기 4가 0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또는 4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였죠? a는 양수가 됐죠. 문제 조건에서. 따라서 결국 음수가 안 되고 a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꺾고 대입해주게 되면 b는 얼마? 2가 나오죠. 2. 다 했죠. 결국 a는 4고 b가 2가 돼가지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였죠? 로그 2의 ab. 따라서 결국 로그 2의 ab는 로그 2의 8 돼가지고 얼마 나온다? 정답은 3. 이렇게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되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어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y는 x 대칭, 결국엔 역함수인지 확인하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염들이 항상 보시면 물론 문제에서 당연히 지수 따도 로그 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 은근 보시면요, 지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항상 역함수도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7번 같이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요. 자, 로그 실생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준다? 그쵸. 식을 이야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주어진 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였어요. 그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방출된 전자파양은 뭐가 되죠? 지금 T제도. 좀 밑줄 그어볼까요? 전자파양을 T제도. 자, 그 다음 뭐 했죠? 거리가 Y고요. 자, 일단 뭐가 되지? 지금 전자파양이 뭐예요? 지금 T예요. 그쵸? 전자파양이 T.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T0, Y, T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전자기기도부터 거리가 얼마? 30. 얘 뭐죠? 지금 거리가 30? 30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Y죠. 아, 첫 번째 일단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1단계. 그쵸? 지금 Y가 30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해 가서 다시 써볼게요. 저 지금 주어진 건 뭐다? Y가 지금 30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Y가 30.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측정된 전자파의 양 어디서 봤죠? 그쵸, 얘는 요 T였죠, T. 결국 T가 지금 뭐래요? 방출되는 양 T 제도의 얼마? 절반이네요. 아, 결국 지금 주어진 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T는 방출되는 양의 절반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뭐다? 얘는 T 제도분의 T가 그쵸,
2분의 1인 것으로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y 있습니다. t 제곱분의 t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요 식은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30을 c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t 제곱분의 t 2분의 1이죠. 그럼 이 c네요. 아, 그래서 c가 얼마? 30이라고 딱 지금 나온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뭐 해봐야 될까요? 그 다음 거 제가 볼게요. 자, 이 전자기구부터 거리가 얼마? 60 이상이 돼요. 거리가 뭐였지 아까? y죠. 그쵸? 결국엔 뭐예요 지금? y가 언제일 때? 60 이상인 거예요. 그쵸? y가 60 이상. 자, 그 다음 뭐 했냐면 지금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양이 돼요. 얘는 뭐였죠 아까 전에? t죠. t. 그쵸? 요만큼이 지금 t예요. t는 그 다음 뭐 돼요? 방출되는 양 t 제로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 구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가 60일 때 한번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t가 t 제로의 x 퍼센트 둘게요. x 퍼센트라 하자. 언제일 때? 거리가 60일 때. 자, 그럼 결국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t는 t 제로 곱하기 얼마? 100분의 x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리하면 t 제곱의 t는 뭐다? 100분의 x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아까 y가 뭐였죠? y는 지금 요 식이거든요. 대입해 볼게요. 아까 c가 얼마? 30이었죠. 결론적으로는 30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요거 얼마죠? t제곱분의 t가 100분의 x. 100분의 x가 어떻게 된다? 60 이상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결국 로그 2분의 1의 100분의 x는 뭐가 된다? 30분의 60? 그쵸.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근데 요 2는 뭐죠? 2는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2분의 1은 뭐죠? 0과 1 사이. 어떻게 된다? 진수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100분의 x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죠. 따라서 4x가 100 이하 되는 것이고,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25 이하가 되어서 정답 뭐가 된다? 그래서 얘는 25% 이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결론식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t제로, ty. 그래서 각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신 다음에 그 문자와 문자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답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첫 번째 지수함수, 로감수 문제 풀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로감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교과서 문제 조금 이제 약간 난도가 좀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 문제 안에 지수, 로감수가 같이 나올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풀어보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요, 지수함수와 로가함수에 대해 같이 수학 익힌 문제 풀어볼 겁니다. 미리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